자, 존속살인책 계속 보도록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혼외자의 출생자. 제가 말씀드렸죠. 생부는 인지했을 때만 법률상의 직계에 존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안 하면 법률상의 직계 존속이 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인지 전에 살해하면 보통이 되고 인지 후에 살해했을 때 존속이 됩니다. 일단 끊고요. 그리고 생모는 뭐라 했습니까? 생모는 인지 여부 떠나서 무조건 당연히 법률상의 직계 존비속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생모를 죽여버리면 존속살인죄가 됩니다. 자, 판례 보도록 합니다. 자, 쭉 내려오시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빨간색으로 생모 동그라미. 그쵸? 혼외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했을 때 존속이 됩니다. 자, 밑에 판례 혼인증의 출생자로 신고되어 호족부에 등재됩니다. 등재가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인지 효과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필기 한번 해볼까요? 등재가 되었을 때 법률상의 직계, 존속, 비속, 그쵸? 직계, 존속, 비속, 존비속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 이 비속이 존속을 살해하면 존속 살해죄가 됩니다.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고요. 자, 그 밑에 똑같죠? 무효중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되었다면, 자, 등재되면 어떤 효과? 인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판례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밑에 것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할까요? 자, 올라가서 입양 봅니다. 입양. 자, 입양 같은 경우에 양부모는 양자에 대해서 법률상의 직계 존속이 됩니다. 자, 실부모 어떨까? 실부모. 자, 실부모도 직계 존속이 됩니다. 과거의 판례입니다. 판례가 있긴 한데 이 과거의 판례입니다. 과거 판례이기 때문에 자, 밑에 각주 써놨습니다. 자, 민법이 개정됩니다. 2012년도에 개정되거든요. 그래서 친양자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입양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실부모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소멸됩니다. 민법의 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개정된 민법에 의해서 판례는 나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 공부할 거는 과거 판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 판례의 근거에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요 밑에 판례부터 볼까요? 자, 입양됐습니다. 입양됐다라고 했을 때 생가를 중심으로 한 종전의 관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직계 존비속이 되기 때문에 존속 살해죄가 된다는 과거 판례죠. 아주 옛날 판례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볼까요? 자, 업등이 사건인데 자, 보겠습니다. 을려는 문전에 버려진 영아갑을 주워다 기르고 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는데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거예요. 자, 그 성년이 된 갑은 을려를 살해했다. 무슨 죄가 될 거냐고 하는 것인데 그럼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입양 요건이 뭔가요? 입양 요건. 입양 요건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형식적 요건. 두 번째가 실질적 요건입니다. 자, 형식적 요건은 뭘 말하는 거예요? 땡땡. 입양신고지. 입양신고. 입양신고를 해야 돼요. 실질적 요건은 뭐예요? 응? 입양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 무슨 뜻이에요? 자, 봐요. 여기다 적으면 안 되나?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자, 여기 갑의 집이 있어요. 자, 여기 을의 집이 있어요. 자, 갑의 집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기를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 보내요. 다른 나라로. 그쵸? 또는, 여러분, 뭐,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 뿐만 아니고,
여러분은 모르겠네요. 승진하시는 분들은 알지. 옛날 7,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아들이 귀해한 집들 있죠.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처가 아들을 못 낳아. 딸만 낳는 거야. 근데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몇 명 있어. 그래서 그 집 아이를 큰 집으로 입양 보내. 지금 그게 누구야? 그게 저 LG 아니야, LG. LG. 그 LG 지금 회장이 그 작은 집 자식이잖아. 그쵸?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뭐 딸 자식 구별 없이 기르지만 옛날에는 아들 우선시 했기 때문에 작은 집에서 큰 집 보내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어쨌든 갑의 집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을의 집으로 입양 보냅니다. 입양 보낼 때 제가 뭐라 그랬어? 방금 말씀드렸잖아. 이 갑의 집과 을의 집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양가 집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부부가 있다면 이 을의 집에도 부부가 있겠지? 그럼 부부가 공동으로 이 입양의 합의를 해서 이 아이를 자기 집으로 호적에 옮겼을 때 이 적법하게 입양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 을의 집에서 이 남의 집에서 데려온 자식을 자기 호적에 올리는 입양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입양은 적법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잖아. 그 말은 여기 보세요. 입양 신고를 안 했다는 거지. 그쵸? 입양 신고를 안 했다. 입양 합의 있었나? 문전에 버려진 아이라 했기 때문에 입양의 합의도 없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 실질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살인죄가 되는 거죠. 자, 판결유지 보시면 피살자가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 길렀다. 출생신고를 했다. 그래서 입양 요건 밑줄 그으시고 X. 못 갖췄기 때문에 존속살인죄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자, 요 판례도 한번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의사로 쌍방 명의로 입양 신고를 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도 부부가 있고 여기도 부부가 있다면 이 부부끼리 전부 다 공동의사로, 그렇지? 공동의사로 이렇게 입양을 해오는 것이지 혼자만의 의사로, 즉 혼자만의 의사란 말은 뭐죠? 부부 몰래, 다른 일방 몰래 자기 호적에 올리는 거야. 그리고 쌍방 명의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것은 뭐다? 입양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 입양은 무효로 보는 거야. 무효. 즉 여기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로 본다. 근데 무효로 보는데요. 여기서 부부 공동 입양의 요건을 못 갖췄다 하더라도, 즉 처가 나중에 그걸 알고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유효로 본단 말이에요. 유효로 본단 말이에요. 따라서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출생자 친손 신고를 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입양의 요건, 실질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즉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 요건, 즉 입양 합의가 있다고 보는 거야, 판례가. 그래서 약간의 형식의 잘못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다른 일방이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양 요건을 갖춘다. 그래서 결국 뭐로 본다? 존속살인죄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기출이 한번 나와 있죠. 보시면 여기 갑남은 을려와 정교를 맺어 출산하였다. 처 몰래, 그쵸? 혼인증의 자식으로 옮겼다. 이때 살해했다 하더라도 존속이 된다는 거죠. 안 된다, 틀렸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보시고, 여기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 보세요. 자, 요 판례가 조금 어려운데 보겠습니다. 을려는 남편과 공동으로, 괜찮네요. 공동으로 입양했기 때문에 입양할 의사가 있었다. 그쵸? 자, 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양자로
양자 신고를 한 게, 입양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양육해 왔는데 이 아이가 커서 결국 을려를 살해합니다. 자, 존속일까요? 보통살인죄가 될까요? 적어볼까요? 자, 입양 신고라 그랬습니다. 입양 신고는 형식적 요건이 구비를 해야 되고 플러스 실질적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자, 실질적 요건은 입양 합의가 존재를 해야 된다 했고, 그리고 형식 요건은 입양 신고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을려는 남편과 공동으로 입양 의사로 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입양의 합의는 갖춰졌죠? 갖춰졌습니다. 근데 분명 형식 요건으로서는 입양 신고를 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 입양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입양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뭘 했다는 거야? 친생자 출생 신고를 했다는 거죠. 이 아이가 내 친생자야? 내가 낳은 자식이야?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내 친생자가 아닌데 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냐고요? 이건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 무효인 법률행위가, 민법에 보면 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그 다른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을 하면 이 무효행위를 유효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민법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불러. 민법 총칙에 나와요. 즉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생자 출생신고는 무효이지만, 적어도 이 을려가 남편과 공동으로 이 아이를 입양할 의사로 내 호적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 자식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친생자는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삼겠다는 의사 표시인 거잖아요. 그래서 친생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양신고로 전환시켜준다고, 입양신고로 유효하게 전환시켜준다고, 그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신고는 비록 하지 않았지만 친생자 출생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입양신고로 전환시켜준다고. 결국 그래서 입양 합의도 존재했고 무효행위를 유효행위로 전환시켜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존속살해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이 판례 한번 볼게요. 이 판례도 보면 지금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했다 했잖아요. 이건 무효라니까. 내 친생자가 아닌데. 근데 적어도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사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로 본다? 이거를 입양신고로 본단 말이에요. 입양신고로 전환시켜준다고, 유효하게. 그리고 여기도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입양의 실질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존속살해죄를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와서 여기도 보시면 판결로지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자,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건 무효지만, 그렇죠? 이건 무효지만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준다. 무효행위 전환의 효과를 인정해서, 그래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이것은 무효지만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춰주기 때문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했을 때 존속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각각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꺽쇠 1번도 2번 나왔고 꺽쇠 2번도 나왔고. 자, 주관적 요건입니다.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색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총론 시간에 다 배우는 것들이고, 이 총론 교재에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무차별 형포를 부렸다라고 했을 때 세모쳐 볼게요. 파란색으로. 이것은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는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는 의사가 없죠. 인식은 했습니다. 인식은 했는데 실현 의사가 없는 거죠. 이것은 총론 시간에 배우는 건데 실현 의사가 없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치? 의사가 없다. 이 의사가 실현 의사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존속 살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꺽쇠 2번. 보통살인죄 의사로 존속살인죄 결과를 발생했을 때 15조 1항이 적용되죠. 그래서 보통살인죄가 되는 것은 총론 시간에 배우는 것이고, 요 밑에 보시면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죠. 15조 1항 때문에 보통살인죄가 되는 것이다. 자, 됐네요. 자, 감경적 갑니다. 자, 감경적은 주체가 누군가요? 직계 존속이죠. 이 사람 주체. 그리고 객체가 영아입니다. 영아인데 이것은 일정한 동기가 필요해요. 그 동기가 뭐냐면 치욕 은폐라는 동기 1번,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했거나 여기 2번,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이게 3번입니다. 이 동기 3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동기가 없으면 보통살인이 됩니다. 그리고 객체가 그냥 영아가 아니라 분만 중 분만 직후의 영아입니다. 됐나요? 걸음걸이 하는 애들 말고, 그쵸? 낳자마자 뭐 눈이 3개라든지 팔이 3개라든지 이랬을 때, 그쵸? 그래서 그 생모나 생부가 그 아이를 죽여버리죠. 자, 이러한 특수한 동기가 있을 때 보통살인죄가 형이 약하기 때문에 감경되는 부진적 신분범입니다. 자, 주체를 가보죠. 학설과 판례가 갈리는데 제가 이렇게 거버렸잖아. 이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 시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판례만 보시면 돼요. 법률상 동그라미만 된다. 법률상이라면 뭐 외조부까지 중조부까지 다 돼요. 여기 판례 나와 있죠. 사실상 동거관계입니다. 동거관계다. X. 이건 위에서 보았듯이 법률상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관계만으로는 법률상 직계 존비속이 형성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모가 남자가 아이를 살해했을 때는 보통살인죄가 될 뿐이다는 판례입니다. 과거에도 뭐 많이 나왔죠. 자, 됐고, 그 다음에 객체 됐고, 그 다음에 고의 있어야 되고요. 고의 외에 뭐가 필요하다? 일정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3개 중에 하나는 나와야 돼요. 착오 됐고요. 착오 보시면 여기 2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출제가 과거에 되었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기출이 나와 있는데 이 기출이 과거에 나왔던 거야. 한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사법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착오에서 뭐라 그럽니까? 특별한 책임 표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위자 주관을 갖고 따집니다. 주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 없다고도 집단에는 있다라고 착오했죠. 있다라고. 그럼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있는 걸 쳐줘요. 근데 여기는 없다라고 착오했죠. 여긴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는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럼 없는 거로 쳐줘요. 보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영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게 기출이야. 보시면 여기 사생활을 오인했지? 집단에는. 실제는 아닌데. 그러면 그 주관에 따라서 영화로 쳐줘. 영화살인죄로. 강간 때문에 태어난 것이 오인했지? 그럼 영화로 붙여준다고. 주관적인 행위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촉탁 승낙살인은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서 할 때 촉탁이 뭐고 승낙이 뭔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객체를 보시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되어 있고. 그리고 주체, 진지성, 상대방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판례가 없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쭉 가시고 뭐 여기도 뭐야? 없음에도 있다. 똑같이 있음에도 없다 했을 때 주관적인 행위자의 주관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그에 따른 효과를 인정합니다. 다수설이. 자, 자살 교사 방조죄는 자살 관여죄라고도 하는데요. 자, 사람을 교사 방조하여 자살하게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견해들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총론 시간에 공범 독립성설, 종속성설 할 때 배우는데 요즘은 이것도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특히 경찰직, 채용이나 간부 쪽은 해두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론도 좀 나오기 때문에. 자, 종속성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잖아요. 근데 종속성설은 이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조항으로 봐요. 반면에 독립성설은 이 자살교사 방조죄를 설명을 잘하죠. 독립성에 기초한 당연조항으로 봅니다. 그 점에서 이 두 가지 학설이 차이가 있고 이 학설의 차이는
통로 시간에 배웁니다. 자, 나머지 건 보시고요. 자, 객체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판례가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7세 3세 된 나이가 뭘 알아요? 모르지, 그치? 이 사람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죠.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지. 그래서 객체가 안 돼요. 객체가 안 되므로 그때는 보통 살인죄만 될 뿐이다. 이 사례를 두고 자살교사 방조죄가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객체에서 탈락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교사 방조가 뭔지 착수식이 뭔지는 보시면 됩니다. 거의 출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판례 보시면 자, 자살 방조죄의 개념 나와 있네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방법이 출제가 좀 된 적이 있습니다. 총칼을 빌려준다, 조언 격려를 해준다. 여기 정신적 동그라미도 됩니다. 그 판례가 이거야. 자, 분신 자살할 생각이 있음을 알고 유서 두상을 대신 써주죠. 그치? 이것이 바로 뭐다? 정신적 방조의 사례입니다. 사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실제는요, 요 판례가 이제 재심 결정에 따라서 이 강기훈 씨는 나중에 이제 무죄로 확정됐죠. 그건 재심 결정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 이 자살 방조죄 관련해서는요, 요 재심 관련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요 사실관계, 요게 뭐 조작됐든 안 됐든 간에 요 사실이 요런 사실관계가 진짜로 있었다면 그때는 방조죄가 된다는 정도로 끝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재심 결정에서 실제로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요 판결 요지가 뭐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그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서 두장 대필은 뭐다? 방조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방조죄가 된다.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주관적 요건. 자, 방조죄 나와 있지? 여기 보시면 여기 행위의 존재가 뭐예요? 이게 객관적 요건입니다. 방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주관적 요건, 행위자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을 때 방조가 된다는 판례이고요. 그 사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취 목적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방조죄의 고의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나는 돈 뜯어낼 고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실질적으로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청산염을 입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결여되어 있고, 즉 방조죄가 부인되는 이유는 첫 번째 방조죄의 고의가 없다, 두 번째는 인과관계가 없다 라고 해서 방조죄를 탈락시켰던 무죄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이건 출제가 많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키워드들 색깔 칠하시고, 자, 밑에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휘발유 분신 사건도 똑같아요. 방조죄가 되려면 방조 행위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가 필요하다. 그 얘기해주고 있고, 자, 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 라고 하면서 라이터를 건네주니까 진짜 자기가 불을 붙이고 죽었습니다. 그치? 이것은 예견이 없었다는 거지. 진짜 그럴 줄 몰랐다는 거지. 겁만 주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라이터에 불을 붙일 줄 몰랐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행위자 인식이 없는 거야. 이 부분이 없는 거야. 이 부분만 존재하는 거지. 즉 라이터를 건네주었다는 방조 행위는 존재하지만 진짜 이 친구가 불을 지를 줄 몰랐기 때문에 고의는 없었다는 이 부분이 탈락되어서 방조가 안 되는 사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 자, 지금 피해자와 피고인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말다툼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 휘발유를 사오라고 하니까 기름이 휘발유입니다. 남편이 또 휘발유 사다 줘. 웃기지? 사다 줍니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요 행위 존재, 즉 방조 행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진짜 이 여자가 불을 뿌리고 죽어요. 휘발유를 끼얹고 죽는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이 휘발유를 사다 줄 때는 충분히 아내가 자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는 거야. 위에 판례에서는 예견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밑에 판례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는 뭐다? 예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조죄를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두 가지가 좀 비교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자살한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수년간의 그러한 부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존재해 왔었고, 그리고 그 전날에도 뭐 부부싸움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 남편이 막 욕지거리 하고 죽어 있냐나 뭐 이런 욕지거리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수년간의 그 행태 등 가족관계 등을 보게 되면 제3자가 봤을 때 보더라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니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밑에 이 부부관계처럼 수년간 이렇게 지내오던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연찮게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여자 한 명 놓고 싸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인데 충분히 그래서 얘기하는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지만 부부관계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부이동사 한번 볼까요? 자, 하부이동사는 제가 지금까지는 교재에 넣지 않았었고 제가 맨 처음에 교재를 쓸 때 넣었던 것인데 왜 이것을 넣었냐?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와. 몇 년 전부터 뭐 갑자기 뭐 평창, 횡성, 강릉 아니면 저쪽 어디 서해안 쪽 펜션 잡아놓고 원룸 잡아놓고 뭘 피우고 죽어요. 남녀관계 막 불 피우고 죽는다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교재에 한번 넣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부에 따라 같이 죽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중에 누군가 살아나 이 생존자를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가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했다는 부분과 합의한 것으로 가장하는 것. 자기는 죽을 생각이 없는데 니들만 죽으라 해놓고 자기는 살아나.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합의했다면 진짜 죽을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생존자가 타인의 자살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본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례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어. 그걸 가장한단 말이죠. 결국 상대방은 죽었고 자기만 살아납니다. 그랬을 때는 상대방을 속였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합니다. 그 사례가 나와 있고요. 기출되어 있나? 기출. 9번, 10번이니까요. 10번이 기출이네. 그치? 10번. 자, 애인 사이에 감남과 을려가 정사할 뜻으로 음독하였다. 이건 이제 옛날 사시문제입니다. 옛날 사시문제. 을려는 죽고 감남은 살아났다. 그쵸? 그래서 이것이 말씀드렸지? 방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방조죄가 된다는 사실관계입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예전 교재는 안 집어넣느냐? 예전 교재는 다 판례 위주로만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써놓을 필요가 없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공채생, 일반 경찰이든 뭐 경위 공채든 이런 분들은 출제자가 교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넣어놔 봤어요.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거의 보지 않아도 괜찮고 공채 하시는 분들은 좀 보셔도 됩니다. 검찰직도 그렇고 나머지 각주라든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위계의 위력한 살인죄 한번 볼까요? 자, 전조라고 하는 것이 몇 조지? 여기 253조잖아. 252조 말합니다. 자, 252조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위계의 위력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게 250조 이하에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알아두세요. 해경시험에 나왔나? 그럴 거예요. 자, 250조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예비모레도 처벌됩니다. 그쵸? 예비모죄 처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있지. 나머지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예비모죄 250조 253조 예비모죄 있습니다. 자, 예비죄가 되려면 총론시간에 나오는 판례입니다. 범할 목적, 예비죄는 목적범이라는 거 아시죠? 자, 여기 보세요. 250조나 253조를 범할 목적으로 그래서 예비무죄는 100% 목적범이다. 총론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적범은 고의를 초과하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고의와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범행할 의사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인 행위를 필요로 한다. 그쵸?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단순히 범행의 의사 계획만으로 족하다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실현에 필요한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야. 밑에 판례. 판례번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병정 등을 고용했다. 살인 청부업자 고용이죠. 그치? 그래서 걔 죽여라. 그럼 내가 너 5억 줄게, 10억 줄게. 이렇게 대가 지급을 약속했을 때 예비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뭐야? 그게 바로 살인 청부업자 고용이라는 거죠. 됐죠? 색깔. 여기 색깔. 자, 권총 등을 교부했다. 그쵸? 이것도 뭐야? 똑같지? 위에 거랑. 똑같아.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인 거지. 색깔. 자, 이때, 자, 그 다음도 잘 보셔야 돼요. 피교사자의 범행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독립해서 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권총을 주라고 쟤 죽여라 라고 건네준 것 자체만으로 예비죄로 처벌되는 거야. 그것이 어디에 나오지? 우리 형법 교사범 파트에서 31조 3항에 나오지. 그쵸? 만약에 이 친구가 결심했다면 알았어 내가 죽게 라고 하면 이 친구와 더불어서 2항에 따라 둘 다 예비모죄로 가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결심 안 하고 이 친구만 권총을 주면서 살해하라고 했다면 이 친구만 예비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살인 용도에 공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확정돼야 돼. 확정이 안 되지? 그러면 예비죄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확정되지 않으면 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앞에서 했잖아. 죄수 관계 할 때 생명은 일신 전속적 법이기 때문에 피해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래서 피해자가 특정돼야 됩니다. 무차별 난사하는 그런 건 말고, 그치? 무차별 아무나 죽여버리겠다라고 총을 구입하는 건 아니고 대상자가 확정되었을 때 안에서 예비가 되는 것이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예비로 다스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살해 대상 인물이 결정되어야 돼. 결정이 안 되면 예비로 갈 수가 없다 하는 판례죠. 이 부분도 색깔 칠할까요? 확정되지 않은 이상이요. X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